제가 영업사원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요, 저는 고객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해요. 클로징이 잘 안 돼요. 항상 어물쩡하게 상담만 하고 끝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마지막 클로징이 약하고 끝 마무리 계약 때 고객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해서 계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파는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식품이요, 먹기만 하면 말기암 환자도 낫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이것을 체험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제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망설일 때, 그럼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끝마무리를 하고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파는 제품이 정말 그런 제품이라면 그렇게 나약하고 허무하게 마무리는 하지 않겠죠. 대표님, 이거 지금 안 드시면 큰일 나십니다. 병 안 고치실 거예요? 이거 안 먹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이거는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고객을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왜? 이 제품에 대한 100%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주식의 신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주식으로 수익을 꼭꼭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1, 2년 동안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를 꾸준히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번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전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58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을 때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지금 당장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여윳돈 끌어들일 수 있는 거 다 끌어들여라. 집이라도 팔아라. 지금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다들 지금부터 주식 계좌 만들고 갖다 넣을 수 있는 돈 무조건 다 갖다 넣어라. 이렇게 엄청 강하게 푸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주식은 항상 위험해, 주식은 도박이야, 뭔가 이런 인식이 박혀있는 친구들은 다들 그걸 꺼려했어요. 난 주식 못해, 난 주식 몰라, 계좌도 없어,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다들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돈을 넣어놓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하는 그런 말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만약에 지금 돈 넣고 6개월 이내에 100원이라도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만큼 다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 믿고 넣어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친한 친구들에게 좋은 정보,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개월 이내에는 100%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보여주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강한 푸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친구들이요, 그날 계좌를 개설하고 여윳돈을 모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확신, 지금 밀어붙이는 이 힘을 통해서 모두 주식 계좌를 개설하게 됐고요,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죠. 저는 이처럼 영업사원이 본인 스스로 100%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내가 파는 이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강하게 푸시를 하고 나의 열정을 보여주고 이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준다면 팔기 불가능한 상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나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 첫 번째는요, 절대로 혼자서 만담하지 마라. 질문하라입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느 영업사원을 만나건요, 고객을 만나는 순간부터 융단 폭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굉장히 뻘쭘해져요. 당연히 만담을 쏟아냈기 때문에 결론은 없고요, 클로징이 없죠. 내가 차를 왜 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만을 하고 있는 거죠. 고객이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당신의 만담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지루하게 하지 말아입니다. 소비라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면 돈 쓰는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죠. 그 제품에 스토리를 담아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스토리텔링 없이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재밌어 할 수가 절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얼마예요? 라고 하는 물음에 절대 가격을 이야기하지 말아입니다. 네, 3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객은 항상 흔쾌히 그럼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비싸게 느꼈기 때문이죠. 고객은 지금 그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느낀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한 거죠. 고객이 가격을 물어보건 아니면 클로징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건 가격이 먼저 툭 튀어나와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마추어인 영업이에요. 이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가장 먼저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팔건 간에 이 가격에 대한 기준을 이 고객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정도의 제품이면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겠구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고객들도 많고요. 내 제품에 대한 가격을 먼저 이야기해주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준 후에 가격을 이야기해야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가격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탑 클래스로 성공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네 번째는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입니다.
고객에게 나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열정을 가지고 이 제품이 최고라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고객에게 이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에너지라는 건 너무나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정말 이 좋은 에너지가 쫙 퍼지는 거고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 악의 기운이 쫙 퍼지는 거잖아요. 이건 모두가 아실 거라고 봐요. 판매자의 마음가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품을 뛰어넘는 힘은요, 판매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봐요. 최선이 아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마지막 5번째는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요,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싸게 판다가 아니라 이 고객이 좋아할 수 있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 제품을 보고 고객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매출은 오르지 않는다고 봐요. 영업사원들 바쁜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기존 고객들 좀 챙겨주세요. 우리 처음 계약할 때는 간쓸게 다 빼주고 영원한 동반자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신규 개척만을 쫓아다니지 기존의 고객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개의 풀은 떨어지고 개척도 더 어려워지고. 영업사원들의 악순환이죠. 저는 이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간에 상관없이요, 한 번만이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나요? 성공이라는 열정에 불타서 아무리 이 시장이 어렵고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만은 다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흡사 비행기가 추락해도 나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심리로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당신, 과연 어떤 부분이 성장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나요? 특별히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이 정체된 나의 영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부딪히고 보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롤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롤모델이 없다면 영업으로 성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당신이 천재가 아니라면 배우는 것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영업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롤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방식, 그 사람은 어떤 컨셉으로 영업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말이죠. 내 롤모델이 하는 방식을 보고 그대로 내가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색깔을 조금만 더 입힌다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시스템으로 발전되는 거죠. 지금처럼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이 시대에 무조건 나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거야,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롤모델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돛담배를 타고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넓은 바다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거죠.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여긴 아닌 것 같아, 다시 저쪽으로 가보자, 아니야 여긴 아닌 것 같아, 다시 저쪽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자리만 빙빙 맴돌 뿐이죠. 그러다 누군가 보트를 타고 지나가요. 저길로 가면 되겠다, 열심히 따라가 보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저 멀리 가버려서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길을 비추는 등대가 있다면 그 등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저쪽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곳이 나오겠구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의 영업이 정체되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롤모델이 있는지 말이죠. 제가 말하는 롤모델은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이 영업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나한테 입히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롤모델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악 물고 노력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실행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행동하고 조금 더 빨리 방법을 찾으니까 불과 3, 4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또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래, 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넌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야, 너는 원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는 당신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시도하지 않고 피하는 패배자들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따라가고 싶은 당신의 롤모델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방식으로 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사람의 방식에 당신의 색깔을 조금만 입히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행, 보완, 수정, 실행, 보완, 수정 이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당신만의 시스템을 찾는다면 틀림없이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